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길게 저녁 늦게까지 열린 청문회였는데요. 이 청문회장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에 했던 4분 증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 다시 모셨는데요. 김현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김 변호사님 하도 오랜만에 뵈가지고 살짝 버벅거렸습니다. 그날 많이 힘드셨죠? 그 2일 날 하루 종일 몇 시간 있었던 겁니까? 청문회가 10시부터 거의 10시까지 있었던 거죠. 12시간. 예, 네. 예. 예전 같으면 저희 취재 편의점 현장에 가서 라이브를 했을 텐데 저희가 최근에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현장 취재를 잘 못 가고 있어서 원래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를 위한 청문회였는데 정작 박상용 검사 출석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민경 검사, 조재현 변호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엽 회장 중요한 그 증인 참고인들은 전부 불출석해버리고 사실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청문회 아니었냐 이런 언론의 분석과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시간 청문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제도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박상용 검사, 송민경 검사 나오지 않아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것들, 그리고 또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 문서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작 국민의 대표자들의 기관인 이들이 다른 국가기관의 위법을 발견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뒤에서 딱 그 카메라가 이화영 전 부지사 바로 뒷자리여서 아마 국회 청문회 법사위 청문회 보신 분들은 저분이 김현철 변호사구나라고 익숙한 얼굴로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취재 편의점은 이 사건 오래전부터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안 저희가 이 사건 다루지 못했던 것은 정권 안에 너무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저희가 그동안 잘 다루질 못했는데요. 사실 1심 선고 이후에 항소심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도 교체가 되고 새롭게 변호인단 구성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 오랜만에 만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중간중간 계속 접견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주 접견을 가고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 매주 접견을 하고 계세요. 예. 이제 많이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살도 좀 많이 빠지셔서 전에는 양복이 꼭 끼어가지고 조금 모양이 그런 말 있죠. 모양 빠진다고. 그래서 수트핏이 이제 좀 괜찮으신 거예요? 이번에는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양복을 하셨냐? 그랬더니 전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이번 여름 지나면서 한 8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다이어트를 한 거라서. 그날 청문회장에서 근데 워낙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터라 변호인이니까 수시로 만나실 수는 있었나요? 청문회장에서도? 그렇진 않죠. 그냥 그러니까. 뒤에 있으니까. 근데 정회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회 시간에 교도관들하고 교도관들이 그냥 딱 팔짱 끼고. 정말. 그 팔짱 안 꼈으면 좋겠는데. 교도관들이 팔짱 끼고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청문회 12시간 청문회 끝난 다음에 혹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어떤 말씀을 좀 전해 들으셨습니까? 그런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교도관들이 팔짱 끼고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수요일 날 그 청문회가 있었으니까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또 접견을 가시겠네요. 예, 그래야죠. 그럼 매주 어느 요일에 접견을? 보통 화요일에 갑니다. 보통 화요일에. 예. 그러니까 화요일 접견이니까 내주 화요일이 지나야 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심경을 좀 들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도 비교적 많은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변호인단께서 전해주셨던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로 더 나온 것들이 있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 계속 화수분처럼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출발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뇌물 사건으로 출발이 됐는데 중간 어느 즈음부터는 사실상 이게 이화영 재판인지 이재명 재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 강요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이번 청문회에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 혹은 또 핵심적으로 나와야 될 사안 이런 것들은 좀 다 나왔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좀 많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욕심을 부린다면 항상 부족하죠. 네.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논란이 있으면서 조금 작은 목소리를 묻혀버렸던 게 있는데 신명석 국장님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말들을 했습니다. 신명석 국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죠. 신명석 국장은 경기도 평화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 국장, 평화부지사 아래 기관인 평화협력국의 국장인데 북한에서 금송을 제공해 달라라고 요구를 받고 금송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평화협력국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률은 그 남한의 자치단체가 북한과 직접 그 어떤 교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민간 단체를 중간에 끼워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법률이 바뀌어서 그 통일부 장관의 그 허락을 받는 그 전제에서 이제 자치단체가 직접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반드시 민간 단체를 끼우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보수의 아태협이 계속 등장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금송을 요구해서 이제 금송을 준비해서 보냈던 것인데 그 준비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하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금송이 그 관상용이고 또 그 뭐 어떤 수목을 그러니까 수목을 풍성하게 하는데 어떤 적절하지 않고 뭐 그런 보고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검찰이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신명석 국장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금송의 공급이 그러니까 관상용을 왜 북한에 그렇죠. 그 지원을 하느냐? 언뜻 보면 북한 고위층을 위한 뭐 저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뇌물성 성격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인 거죠. 당시 신 국장으로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걸 딱 집어서 나무의 수종을 정했거든요.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아태협에 보내고 아태협이 이제 북한에 보냈던 건데 이제 여기에 어떤 직권남용 부정 부패가 있는 것처럼 기소를 한 거죠. 정말 억울한 말도 안 되는 기소인데 그런데 체포되자마자 3주 동안 그 접견을 금지시킵니다.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시키는 거죠. 아주 야비한 수법이죠. 그러니까 겁을 먹게 하는 거고 그래서 바짝 쫄아 있는 그 상태에서 3주 후에 검사가 아주 정말 선심을 쓰듯이 그 가족 면회를 검사실에서 시킵니다. 이것도 이제 종전의 교정 규정에 비추어서 이제 문제가 있는 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쫄았다가 이제 그 아내를 만났을 때 반가웠겠습니까?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협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는 그
신명석 국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검찰 협조했으니까 네. 신명석 국장은 내보내 주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박상용 검사와 신명석 국장, 이화영 부지사 3자가 이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 이제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나가게 될 거다.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박상용 검사가 당연히 나가셔야죠. 별것도 아닌 것으로 구속됐는데라는 워딩이 있었고 예. 그 말을 이제 당시 신명석 국장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 이제 들리질 않아서 조금 예. 안타까웠습니다. 예. 예. 이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따 좀 말씀을 네. 드려야겠지만 예. 그 황동혁 선생의 민족통일 단체인 황동혁 선생이 이분이 그 통일운동가. 예, 그렇죠. 그래서 북한 양묘장 문제하고 모래채취 사업에 관련해서 그 리오남을 꼭 만나야 네. 될 자기가 준비한 사업 때문에 네. 만나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2019년 7월 24일 필리핀 마닐라로 가서 이 사람은 뭐 이런 뭐 대북송금 이게 전혀 아니고 모르고, 이 사람 예. 전혀 자기 모르는 사업. 거 자기 사업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가서 송명철에게 막 리오남을 만나야 된다라고 예. 했더니 안 왔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려고 자기가 원래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을 취소를 하고 네. 북경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만약 돈을 받으려면 그냥 북경령 가서 받으면 되는 거지. 네. 북경에 만나서 그러니까 먼저 리오남 오지도 않았고 예. 예, 이제 이런 그러니까 최근에 알 수 없었던 예.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서 이제 지금 재판부가 이 황동혁 선생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시 국회 속기록과 네. 동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하면 적어도 리오남에 관련된 이 이슈는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 방북비용 300만 불 중에 70만 불이 빠지는 것인데 네. 그러면 방북비용이 230만 230만 불이 불이 되는 게 아니고 아. 방북비용의 주장 자체의 근간을 깨트리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일관되고 그 일체 진술이기 때문에 네. 70만 불이 빠진다고 해서 이제 그럼 230만 불만 방북비용이 제공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방북비용에 관한 그 김성태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 전체가 흔들린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12시간 동안 이어졌던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왔다면 하나는 첫 번째는 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인 신명석 국장에 대하여 구속을 해놓고 사흘 3주 사흘이 아니죠. 예. 3주 동안 변호인 접견 금지까지 해놓은 상태. 변호인 접견 외에 네, 변호인 접견 외에 다른 가족들 면회를 못하게 해놓고 나서 박상용 검사가 검사실로 가족 면회를 시킨 다음에 당연히 나가셔야지 별것도 아닌 걸로 기소됐는데 점점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기소해놓고 사실은 이 사건을 좀 꿰맞추게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이 협조하기로 한 다음에 네, 다음에 그렇죠. 이제 박상용 검사는 얻을 걸 얻었으니까 예. 이제 그럼 내보내준다. 신명석은 그러면서 뭐 이런 식의. 예,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예. 기소했으니까 나가야죠라고. 실제로 신명석 국장은 나왔습니까? 그 지금 이제 뒤로? 보석으로 나왔죠. 보석으로 나와 있는 정말 상태. 나왔죠.